오늘은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뭐냐, 그리고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이 뭐냐,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더 포멀한 정의예요. Organized collection of interrelated data that model some aspect of the real world, 이렇게 CMU에 계시는 앤디 파블로라는 교수님이 사용하시는 정의인데,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여러 가지 특성을 함축적으로 잘 나타내는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얼월드에 있는 어떤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그게 가진 특성들, 그게 가진 뭐 여러 기능들, 그게 가진 여러 양상들을 표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학생 저장할 수 있고, 뭐 교수 나타내서 저장할 수 있고, 수업 나타내서 저장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얘기한 것들 간에 어떤 관계들이 있죠. 교수가 수업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학생이 수업에서 공부를 하는 거 수업 통해서 배우고, 수강을 하고, 뭐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걔네들 간에 어떤 관계들이 형성되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오거나이즈 된 방식으로 정리를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키가 되는 표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전히 표현이 좀 딱딱하기 때문에 인포멀하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해볼게요. 얘기는 한 60년대에서 좀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그 당시에 쓰이던 뭐 마그네틱 테이프 이런 거예요. 마그네틱 테이프는 여러분들 카세트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것들을 뭐 기억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까만색 테이프가 쭉 말려 있어요. 반대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쭉 풀어놓으면 되게 길겠죠. 거기에 이제 쟤는 기본적으로 자기장을 저장할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그 마그네틱 신호들을 보면은 아날로그겠죠. 뭐 올라왔다가 어디는 자기장이 낮았다가 어디는 높았다가 어디는 낮았다가 어디는 높았다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냥 러프하게 표현을 하면은 얘를 일정 길이로 이렇게 잘라요. 그러고 났을 때 이제 이거 각각이 여기는 0이네, 여기는 1이네, 여기는 0이네, 여기는 1이네, 0, 0, 1, 1, 0, 1, 0, 1, 1, 0, 0, 1, 1, 1, 1, 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와닿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그네틱 테이프를 썼을 때는 무조건 처음부터 쭉 가야 돼요. 시퀀셜 서치를 해야 돼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겠죠. 테이프니까. 뭐 키워드를 가지고 찾는다. 이게 일단은 읽어봐야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게 보통이었어요. 근데 바뀌었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고, 하드디스크가 초반에 나올 때 막 냉장고만 했어요. 그래서 냉장고만한 하드디스크인데, 뭐 구조는 여러분들 혹시 하드디스크 열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구조는. 근데 어쨌든 그 냉장고만한 하드디스크가 용량을 보면은 뭐 60메가바이트, 뭐 용량 보면 100메가바이트 막 이러던 시절이에요. 근데 뭐 기술이 발전을 하고 기술 개발의 비용이 점점 낮아지고, 그래서 우리 뭐 앞에 있는 랩탑에도 하드디스크 아니면은 심지어 SSD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친구들이 앞에 테이프랑 큰 차이는, 아까는 시퀀셜 서치, 시퀀셜 액세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랜덤 액세스가 된다는 게 큰 차이예요. ACC, ESS. 랜덤 액세스가 된다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물리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있는 그 헤드가 쭉 옮겨져서 여기를 딱 갖다 댈 거고, 디스크는 계속 돌면서 그 헤드가 요 데이터 있는 위치를 읽을 수 있게 해줄 거예요. SSD도 마찬가지죠. 뭐 그 안에 메모리 컨트롤 유닛 따라가면은 뭐 페이지 번호, 블럭 번호, 뭐 번지 이렇게 나올 거고, 특정 데이터가 있는 메모리 블럭을 딱 로케이트를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디스크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차례대로 읽어야 되고, 메모리가 시작하는 지점부터 여기까지 읽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시퀀셜 액세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번지를 알면 거기에 바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저장 장치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꺼내는 게 더 효율적인가 이걸 고민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냥 일자로 다 저장하는 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큰 고민의 요지가 아니었는데 랜덤 액세스가 된다 하는 거는 더 많은 가능성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는 요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파일 시스템이란 거를 가지고 있죠, 이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 파일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파일을 디렉토리 파일 요런 식으로 구성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고, 뭐 책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뭐 책 내용이 담긴 PDF들을 뭐 보관할 수도 있을 거고, 게임스라고 하는 폴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이 안에 뭐 게임을 넣어 놓을 수도 있고요. 뮤직해서 음악을 넣어 놓을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디스크 사용을 하는 패턴들이랑 그냥 뭐 비슷하죠.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용을 하겠죠. 좀 발상이 특이해서 우리 세금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 폴더를 열어보면은 가족 사진이 들어있고 뭐 애들 사진이 들어있고 이런 일은 잘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파일 시스템은 뭐 꽤 쓸만해요.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없이 매뉴얼하게 뭔가 이런 체계를 나름대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데이터들을 차근차근 저장하고 뭐 꺼내서 쓰겠다. 미리 말하지만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불가능한 건 없어요. 정말 오래된 그런 단순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해도 베이식 이런 언어를 써서도 복잡한 프로그램을 짜면 짜요. 근데 문제는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도 파일 시스템만 가지고서 내가 여러분들의 앞으로 과제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정말 단순하게 데이터 그 개별 파일들은 CSV 파일로 만들겠다. 그것도 가능하겠죠. 스튜던 아이디를 적고요. 이름 적고, 과제, 메이저 적고, 과제 1번, 과제 2번, 과제 3번, 뭐 이렇게 쭉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 적고, 뭐 이렇게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수업, 우리 수업 이름으로 디렉토리를 잡아 놓고, 그 안에 이거 저장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하는 기능이랑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뭐 조금 지나서 출석부도 만들고 싶어요. 3월 1일, 3월 4일, 다음 주,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목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 그 다음 주 목요일 쭉 만들면은 출석부도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입해 놓으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한계가 되게 많이 있겠죠. CSV 파일로 이런 정보들을 관리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3주차가 되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과목 딱 들어보니까 재미도 없고 어려워서 드랍을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 학생들을 지워야 되는데 뭐 여기서 지웠어요. 그리고 출석부에서도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또 지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CSV 파일을 분반별로 한 10개를 만들어 놨는데 한 명이 이렇게 드랍을 하면은 10군데를 매뉴얼하게 지워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근데 수업 하나, 수업 2개, 수업 3개 요 정도 수준에서는 뭐 매뉴얼하게 하더라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업이 뭐 2만 개가 있다. 학생이 3만 명이 있다. 그리고 뭐 이런 CSV 파일들이 한 분반에 3천 개가 있다. 이러면은 사람이 관리하는 거는 불가능해지죠. 되게 러프하게 어떤 상황들을 설명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설명을 하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데이터 인티그리티라고 하는 건데 아까 뭐 누군가 지운다 하는 것도 뭐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개의 CSV 파일들이 있는데 누군가를 지우면은 여러 군데에서 다 같이 지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SID name major, SID name major 뭐 이렇게 CSV 파일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 예준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6주 차에 전과를 갑자기 하고 싶어서 컨텐츠 디자인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은 여기 가서 전공 바꿔야 되고 여기 가서 또 전공 바꿔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비슷하게 어떤 학생이 한동대가 싫어 그러고 자퇴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다 가서 또 지워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만약에 그거를 좀 실수해서 여기에서는 컨디인데 여기에는 전산전자공학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같은 데이터인데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요런 것들을 가르쳐서 데이터 인티그리티가 깨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요게 뭐냐 똑같이 SID, name, major 뭐 이렇게 있다 그럴게요. 그리고 우사미 정보가 이제 막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우사미의 전공이 뭔지 보고 싶어요. 근데 요거를 인제 하려면은 서치 방법은 되게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라인 서치도 있지만 퀵 서치, 머지 서치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을 쓰던 간에 어쨌든 요 내용들을 다 보거나 아니면 내용들 요 컬럼의 내용들을 다 보거나 컬럼 일부의 내용들을 다 봐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한글로 된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어떤 레코드를 찾고 싶다 할 때 고 지금 이야기한 것들 여러분들 뭐 시간 한 30분 있으면은 구현 뚝딱뚝딱 할 수 있겠죠. 근데 인제 옆으로 와 볼게요. SID 얘는 스트링이 아니에요. 얘는 숫자예요. 그러면 타입이 바뀌었어요. 구현을 좀 새로 해야 되겠네요. 조금 지나 보니까 또 다른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좀 다른 데 가니까 또 이런 기능들을 넣고 싶어요. 데이터가 들어올 때 이제 뭔가 이 데이터가 가능한 데이터냐 아니냐는 검증 루틴을 넣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학교는 뭐 학번이 1750, 333 이런 학번은 존재할 수 없죠. 75년도에 한동대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런 학번이 오면은 불가능한 학번입니다.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구현해 넣었어요. 근데 그 기능을 다시 재활용하면서 우리 학교에 없는 전공입니다. 알려주려고 그래요. 이게 다 좀 쉽지 않겠죠. 하나하나가 되게 개별적으로 구현을 하는 거는 뭐 하겠지만 이런 일들이 개발 현장에 가면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구현을 그럼 껌껌이 다 해야 되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세 번째는 듀러빌리티. 이거는 뭐냐면은 데이터가 CSV 파일이 아까 뭐 10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10개를 막 동시에 제가 창 띄워 놓고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컴퓨터가 크래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저장했는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컴퓨터가 꺼졌다가 켜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부터 복구를 해야 되지? 전혀 모르겠죠. 그거에 대해서 솔루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파일 시스템만 이용을 해서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요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서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데이터를 스토리지에 저장하는데 여전히 파일 시스템은 있어요. 파일 시스템은 언더라잉 레이어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위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파일 시스템이 못 해주는 거를 데이터베이스가 하고 특정 작업에 있어서는 파일 시스템보다 더 잘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레이어다라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계층이 잡혀 있으면은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친구들은 요 단어들이 떠오르면 좋은 것 같아요. 뭐 레이어, 이런 일반적인 단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더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앱스트랙션, 앱스트랙션 아니면 추상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럭처 할 때 처음 앱스트랙트 데이터 타입 뭐 이런 것들도 배우죠. 컴퓨터 사이언스는 모든 게 다 추상화라고 생각하면 되게 뭐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데이터가 뭔지는 우리는 모르고 저장을 해도 저장 다 할 수 있어요. 데이터 내용이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는 그냥 추상화 해버리는 거예요. 뭔가 들어왔다. 얘를 저장해라. 그리고 거꾸로 스토리지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알맹이 하나하나 이게 뭐 결국에 내용 구성하려면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 과정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져다가 필요한 데다 갖다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미들 레이어로 데이터베이스가 스토리지랑 더 정확하게는 파일 시스템이랑 데이터 사이에서 앱스트랙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다시 정의를 하면은 software that allows the application to store, analyze information in database.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이제 많은 이해를 갖고서 같은 문장을 본 거죠. 중요한 거는 데이터 액세스를 하고 싶은데 파일 IO 레벨 디테일은 신경 안 쓰고 데이터에 집중해서 데이터 저장을 하고 액세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기능적인 표현으로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디파인하는 거,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 데이터의 쿼리 하는 거, 뭐 서치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데이트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관리하는 거,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앱스트랙션 얘기를 잠깐 했는데 DBMS를 일단 데이터 스토리지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데이터 입장에서는 얘는 그냥 가서 저장되는 데니까 데이터 입장에서는 그냥 로우 레벨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로 이렇게 추상화할 수 있는 거죠. 앱스트랙 할 수 있는 거죠. 또 동시에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볼 수도 있어요. 사용자 입장에서 데이터가 오고 가는 것들을 이제 하드디스크 열어가지고 자석 갖다 대면서 우리가 저장하고 뭐 지우고 못 하잖아요. 이게 뭔가 오퍼레이션들이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API라는 게 있는 건데 근데 그거보다 이제 더 위의 개념에서 API는 그러니까 시스템 콜들은 얘들은 파일 시스템의 영역인 거고 그거 위에서 좀 더 편하게 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매니플레이트하고 여전히 얘네들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의한 데이터 모델 레벨에서 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매니플레이트하고 하는 언어들을 이제 뭐 요 인터페이스의 어떤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언어들을 정리를 해 놓은 게 SQL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RDB들은 대부분의 RDB들은 이제 SQL이라고 하는 그 표준화된 언어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SQL DDL, SQL DML 얘네들을 되게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